전쟁이 끝난다는 한 줄이 그 즉시 비행기 한 대당 연료비를 깎아냅니다. 2026년 5월 23일 미국 동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짧고 강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상당 부분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 한마디는 곧장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다시 여는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휴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은 항행 자유화를 위해 기뢰 제거에도 동의합니다. 다음날 5월 24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못 박았습니다. 해협 개방 능력과 관련해 꽤 견고한 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다시 자유롭게 흐릅니다. 시장은 단 하루 만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5월 25일 WTI 원유 선물 가격이 하루 6% 가까이 급락하며 배럴당 91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용이 줄어드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서 있는 산업이 한국 시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란 종전 기대감이 미국 시장을 먼저 흔들었습니다. 5월 21일 미국 증시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약 10% 급등,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도 큰 폭 강세, 유가 하락이 항공사 핵심 비용인 항공유 부담을 곧장 줄여줄 거라는 기대가 그대로 주가에 찍힌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한국 시장으로 옮겨오는 자리가 바로 지금입니다. 5월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년 6개월간 이어진 기업 결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합병 계약을 정식 체결했습니다.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양사 합산 운항 기재 230대 이상의 글로벌 메가 캐리어가 한국 증시 위에 올라서는 자리입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 키워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유가 91달러 급락,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망설이실 겁니다. 미국 항공주는 이미 올랐으니 한국 항공주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지만 한국 항공주는 그동안 다른 악재를 두 가지 더 안고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그리고 1분기 1조 원에 가까운 외화 환산 손실을 만들어낸 고환율. 이 두 가지가 5월 23일 휴전 MOU 보도와 함께 동시에 풀리는 자리입니다. 악재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라 둘이 한꺼번에 빠지는 자리. 이건 꼭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 바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항공 관련 종목 3곳을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제 영상 보면서 수익 실현해온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기 위한 증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 추천했던 종목이 그 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영상마다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KN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우연히 단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이것으로 증명이 되었겠죠? 자, 그럼 이번 사건이 왜 항공 섹터 한복판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지 그 구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장 전체에 잡혀있던 항공사의 가장 무거운 짐 3개가 단 며칠 사이에 동시에 풀린다는 것. 항공사의 비용 구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대형 항공사 한 곳이 1년 동안 쓰는 비용 중 약 30%가 항공유, 그러니까 제트유에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아니고 항공기 리스료도 아닙니다. 회사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항공유 한 항목이 통째로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빠지면 그 비용 라인이 통째로 가벼워집니다. 같은 좌석을 같은 운임으로 팔아도 비행기 한 대가 인천에서 파리까지 날아가는 사이에 남는 마진의 폭이 그대로 두툼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5월 25일 WTI 원유 선물 가격이 하루 6% 가까이 급락하며 배럴당 9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월 19일 한때 인플레 우려와 이란 분쟁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4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던 자리에서 단 일주일 만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돌아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정세에 불안할 때 인천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는 어느 길로 갈까요?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 영공이 닫혀 있으면 항공사는 더 북쪽 우회 항로를 잡아야 합니다.
한 편당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연료가 들어가고 전시 항공 보험료까지 가중됩니다. 5월 23일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없는 개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휴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이란은 항행 자유화를 위해 기뢰 제거에도 동의합니다. 이 조건이 발효되는 순간 우회 항로 비용과 전시 보험료라는 두 개의 추가 비용 라인이 한꺼번에 정상화됩니다. 이건 한쪽 비용만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료비, 우회 항로 비용, 전시 보험료 세 갈래 비용이 동시에 줄어들고 그만큼이 그대로 영업이익 위에 얹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깔려 있습니다. 한국 대형항공사는 1분기에 큰 손실을 한 차례 떠안고 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달러 부채 중심의 재무구조 탓에 외화평가 손실 8,651억 원이 잡힌 자리입니다.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1년 전에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5월 25일자 백악관 캐비넷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두 달 내 원유 공급 정상화 발언이 나온 직후 원달러 환율은 정상화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안착하면 1분기에 잡힌 외화 환산 손실의 상당 부분이 2분기에 환입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회계상 손실이 회계상 이익으로 뒤집히는 자리입니다. 이걸 한 번 더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우회 항로 비용이 사라지고 유가가 떨어져 연료비 비중이 가벼워지고 강달러가 풀리며 외화 손실이 환입으로 돌아오고 12월 17일 한국 대형항공사의 합병이 마무리됩니다. 이 네 가지 변화가 6개월 안에 한 점에 모이는 섹터, 그게 바로 항공입니다. 지금부터 그 섹터 안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 3곳을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기업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1969년 설립된 국내 최대 항공사로 한국을 대표하는 풀서비스 항공사입니다. 주력 사업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글로벌 여객 네트워크, 그리고 그 옆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항공 화물 사업. 여객 사업부터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대한항공의 여객 매출은 2조 6,13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776억 원 증가했습니다. 설 연휴 수요에 더해 유럽 노선과 인천 환승 노선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분기 매출을 받친 자리입니다. 같은 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1조 9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억 원 증가했습니다. 미주 노선 중심의 고정 물량 계약 확대, 그리고 수요 강세 구간에 부정기편과 전세기를 추가 투입한 탄력적 운영이 화물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화물 매출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글로벌 화물 항공기 점유율 톱티어 자리에 한국항공사가 들어가 있고 그 자리에서 분기당 1조 원 넘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여객 시장이 잠시 흔들려도 화물 매출이 받쳐주는 두 축 구조. 한 항목이 흔들리면 다른 항목이 메우는 든든한 안정판입니다.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대한항공의 연결 매출은 4조 5,151억 원,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1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0억 원 증가, 47%에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는 3,896억 원이었으니 컨센서스를 32.7%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게 단순 매출 성장이 아닙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가 깔린 어려운 분기 안에서도 인천 출발 유럽 직항과 환승 허브의 수익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자리입니다. 회사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이 더해집니다. 5월 1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 계약을 정식 체결했고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5년 6개월을 끌어온 인수합병 절차의 종착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태이고 2026년 12월부터는 단일 브랜드 대한항공으로 통합 운항됩니다. 2027년 1분기부터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진에어 단일 LCC 브랜드로 통합되고요.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국내 풀서비스 항공사 경쟁체제가 38년 만에 단일 사업자 체제로 전환되는 구조 변화입니다. 양사 합산 운항기제 230대 이상, 인천공항 환승 슬롯의 절대적인 점유율, 미주, 유럽, 동남아 노선의 중복 운항이 정리되면서 좌석당 수익은 곧장 두꺼워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대한항공의 2026년 1분기에는 한 가지 큰 노이즈가 같이 잡혔습니다. 바로 외화 환산 손실 8,651억 원입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급등이 만들어낸 회계상 평가 손실인데 그룹 전체 외화 환산 손실이 1분기 영업이익 5,174억 원을 웃돈 자리입니다. 종속회사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의 합산 외화 환산 손실도 2,72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5월 23일 휴전 MOU 보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정상화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5월 25일 백악관 발표가 그 흐름을 한 번 더 강화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안착하면 1분기에 잡힌 외화 환산 손실의 상당 부분이 2분기에 환입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에 유가 91달러 급락이 영업이익률 위에 한 번 더 얹힙니다. 1분기 5,169억 원이 나온 영업이익은 2분기에는 환율 정상화와 유가 하락이 동시에 더해지면서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는 겁니다. 5월 25일 종가 26,800원, 52주 신고가 29,750원, 증권가 11명 전원이 매수 의견, 평균 목표가 31,667원, 최고 목표가 36,000원입니다. 대형 우량주이면서 동시에 매크로 호재 4갈래가 한 점에 모이는 자리. 지수가 흔들릴 때 기관과 외국인이 항공 섹터에서 가장 먼저 기계적으로 편입하는 종목이 정작 펀더멘털 호재까지 동시에 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산업 내 포지션이 한 단계 올라선 셈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201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고 그룹의 항공, 물류, 호텔 사업을 하나로 묶는 자리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자회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항공운송과 항공우주산업을 영위하는 대한항공, 물류, 택배,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는 한진, 특일급 호텔 2개를 운영하는 칼호텔 네트워크, 빌딩 관리 전문자 회사 정석기업, 이렇게 4갈래 사업이 한진칼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묵직한 자리가 대한항공 지분입니다. 한진칼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율은 26.05%, 오너 일가가 직접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조원태 회장 0.1%, 이명희 고문 0.1% 등 0.2%에 불과한 만큼 한진칼이 그룹의 항공사업을 사실상 단독으로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주사의 수익 구조입니다. 한진칼이 돈을 벌어들이는 주된 통로는 두 가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 그리고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지분율만큼 돌려받는 배당 수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한항공이 1년 동안 영업이익을 2배로 벌어들이면 한진칼은 그 위에서 약 4분의 1만큼의 지분을 통해 그 성과를 자동으로 끌어올립니다. 계열사의 실적이 좋아질수록 지주사의 보유 지분 가치와 배당 수익이 동시에 두꺼워지는 자리입니다.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진칼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9조 8,600억 원, 2026년 2월 22일 종가 기준 주가는 148,300원, 52주 범위는 73,300원에서 165,000원 사이입니다. 2025년 종가 73,300원 부근과 비교하면 1년 사이 지주사의 평가 가치가 2배 가까이 부풀어 오른 자리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깔려 있습니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나서면서 한진칼 지분을 18.46%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한진그룹 측 우호 지분과의 격차는 1.78%포인트 안팎,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살아있는 자리이고 이게 한진칼 주가에 강한 수급 프리미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월 26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93.77%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조 회장 측 지분 20.56%에 더해 델타항공 14.90%, 산업은행 10.58% 등 우호 지분이 찬성했고 소액주주 15.52% 중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건 단순 매출 성장이 아닙니다. 경영권 방어 라인이 굳건히 유지된 채로 호반그룹이 더 들고 들어올수록 한진칼 자체의 지분 가치가 다시 한번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정식 출범하면 한진칼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한 차례 더 재평가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한진칼은 대한항공 26.05% 지분을 안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12월 17일 이후의 한진칼은
아시아나 항공까지 흡수해 양사 합산 230대 이상의 운항 기제를 가진 통합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는 자리로 바뀝니다. 지분율은 그대로지만 그 지분이 들고 있는 회사의 매출 규모와 노선 점유율이 단숨에 두꺼워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5월 23일 휴전 MOU 보도 이후 유가 91달러 급락과 강달러 정상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1분기 영업이익이 47% 가까이 급증한 상황에서 2분기에 외화 환산 손실 환입과 유가 하락 효과까지 추가로 잡히면 한진칼이 받게 되는 배당과 지분평가 이익은 한 단계 더 두꺼워집니다. 물류 자회사 한진도 같은 흐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항공 화물 운송비를 낮추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글로벌 컨테이너 항로 운임을 안정화시킵니다. 한진의 물류 사업 영업 환경 자체가 호재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수익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별 항공사 한 곳의 단기 여객 수요 변동성을 직접 받지 않고 항공 업황과 물류 업황 전체의 사이클 랠리를 묵직하게 추종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자리. 한진칼은 그 자리에 정확히 서 있는 한국 항공 물류 지주사의 대장주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명을 그대로 공개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구독자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채널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한 가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 9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주 후보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날 시황과 함께 진입 구간과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된 메시지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바로 3S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짚어드렸었던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은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답을 시장이 직접 해줬습니다.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3S 1,500원의 매수, 1,850원의 매도 추천드렸고 오늘 추천가에 매도하시면 무려 23.33%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어떻게 받냐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로는 발송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MOU 논의, 그리고 그 직후 곧장 배럴당 91달러 아래로 떨어진 국제유가, 결국 항공사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부담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면서 한국 항공 섹터 전체가 직관적인 연료비 절감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짚어드린 대한항공과 한진칼 모두 이 변화와 직접 맞닿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세 번째 종목 역시 이 흐름의 가장 깊은 곳에 서 있는 항공 관련 종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2003년 설립돼 2010년 사명을 변경한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본사는 대구광역시, 한때 일본과 동남아 단거리 노선 중심의 LCC였지만 2024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다시 그려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핵심은 유럽 장거리 노선 진출입니다. 2024년 5월 인천에서 자그레브 노선을 신규로 띄우면서 한국 LCC 역사상 최장거리 정기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시정 조치로 풀린 노선까지 이관받았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유럽 핵심 4대 노선이 한 LCC의 정기편 시간표에 동시에 올라간 자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선 추가가 아닙니다. 저비용 항공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한국 LCC 한 곳이 풀서비스 항공사 영역으로 체급을 옮기고 있는 구조 변화입니다. 2023년 기존 50개였던 정기편 노선은 2024년 유럽 신규 취향을 거쳐
늘어나면서 2026년 2월 기준 총 63개 도선까지 확장됐습니다.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1분기 티웨이 항공의 탑승객은 3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218만 8,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2025년 인천에서 밴쿠버 노선 신규 취항으로 장거리 시장에 본격 진입한 뒤 부산에서 후쿠오카, 삿포로, 홍콩, 가오슝까지 지방 출발 노선도 빠르게 확대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2024년 회계연도에 2,655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122억 원 적자였던 회사가 1년 만에 적자폭이 21배 이상으로 확대된 자리입니다. 이 적자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유럽 장거리 도선에 투입한 A330 200기종의 좌석수가 적고 연료 효율이 낮아 비행기 한 대를 띄울 때마다 손해가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회사는 2025년 3분기까지 유럽 노선 운영으로 9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추가로 떠안았습니다. 유럽 직항 진출이라는 도전 자체가 옳았지만 그 도전을 받쳐줄 기재 효율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길게 이어진 자리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2026년 한 해 동안 B7378열대, A330 906대 등 총 16대의 항공기를 도입해 기단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A330 906대 도입, 좌석수가 약 37% 늘어나고 좌석당 연료 소모량은 14% 개선되는 고효율 기종으로 유럽 장거리 노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자리입니다. 같은 좌석에 같은 운임으로 비행기를 띄우는데 한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가 14% 줄어들고 좌석수는 37% 늘어납니다. 한 대당 매출은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고 한 대당 연료비는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330 900 기재 교체로 좌석당 연료 효율이 14% 개선되고 좌석수 37% 증가로 노선당 매출이 자동 확대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91달러로 떨어며 유류비 부담이 동시에 가벼워지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유럽 직항 우회 항로 비용까지 정상화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한 점에 모이는 종목이 바로 티웨이 항공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깔려 있습니다.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면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진에어 단일 LCC 브랜드로 통합됩니다. 이건 한국 LCC 시장이 통합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3강 구도로 재편된다는 뜻입니다. 이 재편 안에서 티웨이 항공이 들고 있는 무기는 단 하나, 유럽 장거리 노선입니다. 한국에서 유럽 직항 전기편을 띄울 수 있는 LCC는 사실상 티웨이 항공 한 곳뿐이고 통합 LCC가 출범한 뒤에도 이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중장거리 LCC라는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에서 거의 단독 사업자 포지션을 가져가는 자리입니다. 2025년 연간 탑승객은 1,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4년에 990만 명 대비 10%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신규 취항을 포함해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출 라인은 유럽과 동남아, 대양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는 자리이고 그 사업을 짓누르던 가장 큰 비용 항목이 5월 23일 휴전 MOU 보도 한 줄로 통째로 가벼워지는 구간. 유가에 가장 민감한 LCC 특성상 같은 유가 하락이 풀서비스 항공사보다 더 큰 폭으로 영업이익률 위에 얹히는 자리입니다. 산업 내 포지션이 한 단계 올라선 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임박 발언과 함께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5월 25일 국제유가는 배럴당 91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항공사 비용의 30%를 차지하는 항공유 부담이 한순간에 가벼워지고 우회 항로와 강달러 노이즈까지 동시에 풀리는 자리입니다. 첫째, 대한항공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4조 5,151억 원, 영업이익 47% 급증 위에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까지 얹힌 항공섹터의 대장입니다. 둘째, 한진칼 대한항공 26.05% 지분을 안고 있는 그룹 지주사로 통합 항공사 출범과 호방그룹 경영
경영권 분쟁이 동시에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는 자리입니다. 셋째, 티웨이 항공. 유럽 직항 LCC라는 단독 카테고리를 쥐고 A330 900기제 교체로 비용 구조를 다시 그리는 항공 섹터의 가장 탄력적인 자리입니다. 세 종목 모두 항공 한복판에 있는 자리이고 이 흐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장은 늘 다 알려진 뒤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은 그 전에 준비한 사람 쪽으로 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문자 9번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찾아오겠습니다.